네, 그럼 먼저 각자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니싱 연출 성종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 예, 베니싱에서 K 역할을 맡은 주민진입니다. 네, 의신 역할의 에녹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니싱에서 윤영열 아키라 키요시 역을 맡고 있는 이용규입니다. 네, 뮤지컬 베니싱은 작년 3월 트라이아웃으로 관객분들을 먼저 만났었는데요. 그때와는 달라진 설정들로 트라이아웃과 본 공연에 대한 비교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트라이아웃 때와 스토리가 대거 수정되었는데요. 그중 여자 기자 캐릭터가 삭제되고 배경이 경성 한시대로 한정되고 K가 물을 무서워하는 설정이 빠진 이유 등 트라이아웃과 본 공연의 변화에 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출님. 네, 오늘 작가님 못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 보내줬거든요. 먼저 읽어드리고 또 제 생각도 말씀드릴게요. 읽겠습니다. 물에 대한 설정은 브람 스토커에 기반한 설정인데 드라큘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브람 스토커가 작가님 다 아시죠? 죄송해요. 그대로 두기에 여러 논리적인 오류나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 그걸 다 설명하자니 그 전개에 방해가 되고 설명을 안 하자니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에 흙을 깔고 물을 붓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소설이 아닌 무대에서 설명할 만한 지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극에서는 여러 설정을 적용해 보다가 뱀파이어의 몇몇 특성들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십자가, 은, 마늘에 대한 공포, 거울에 비치지 않는 특징들을 삭제하고 물리적인 특징만을 남겨보았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흡혈을 하는 것, 뱀파이어가 되기 위해 흡혈을 당한 후 뱀파이어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 그리고 신체적인 운동 능력이 월등한 것, 그 외에 어둠 속에서 빠르게 상처가 재생되는 것, 네, 이런 약간 이과적인 물리적인 특성들만 남겨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성에 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신이 가진 의학에 대한 한없는 믿음은 당시 처음 눈물이 들어와 모든 것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현대 초입 특유의 기세가 있어 가능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부터 혼자 살아온 뱀파이어라는 설정이나 뱀파이어에 대한 기존의 미장센을 걷어버리는 것도 그 시대라 가능할 수 있고요. 당시 연구하던 오생학도 피와 기질에 대한 연구와 관계가 많은데 콜레라가 오용에게 잘 발병되는 분이기도 하다고 보여주시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면도 잘 녹여보고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는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야기에 조금 너무 많은 제가 뱀파이어물에 대한 좀 많이 보지 않았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대본이었어요. 그래서 작가님과 근데 트라이아웃을 제가 또 못 봐가지고 그때 또 어떤 점들이 좋았고 그걸 비교해서 어떻게 바꿨다라고 전가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처음 받았던 대본을 기준으로 과연 뱀파이어 경성시대 뱀파이어 이야기 너무 흥미롭고 쭉쭉 읽었는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대본이어서 그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작가님과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삭제되거나 압축되거나 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여자 캐릭터의 존재의 어떤 이유도 좀 묻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시간이 굉장히 시간을 꿰뚫고 이제 해방 이후에도 현대까지 나오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조금 맥이 잘 찢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대화가 있었고 또 뱀파이어의 특성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뱀파이어물이 참고할 만한 작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마다의 규칙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품에서 막 날아오르기도 하고
배우들 이 이야기도 참 연습 과정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주광이 같은 경우는 막 사라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질문도 비슷하게 있어서 본인은 이렇게 근데 그걸 내가 무대에서 연출할 수가 없다 주광.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최대한 의신의 입장에서 뭔가 다루어질 수 있는 유전적인 변형 특징으로 접근해서 그래서 똑같은 존재지만 약간 우리 작품 안에서 V자라는 규칙이 있죠. 그 규칙 안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한정해서 를 표현했던 것 그런 면에서 그 물을 무서워하는 설정도 빠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아웃 때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서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면 본 공연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변화를 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 다음에 그것도 수술이 있는 네, 거죠? 그럼요.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지루하진 않으신가요? 네. 먼저 잠깐 답변을 읽겠습니다. 이게 쓰인 대로 읽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네오이다. 사실 베니싱은 원래 뱀파이어의 장르라는 제목에 10명이 등장하는 미지와 케이의 로맨스도 있고 현대병원의 의료 비리도 다룬 그때도 명렬은 있었다. 가로 밝고 코믹한 현대물이었는데 그때도 나쁜 아이였나? 이 이야기가 4명으로 압축된 트라이아웃을 거쳐서 제작사와 연출가의 의견으로 인물이 3명으로 축소되고 시간도 한정된 현재의 베니싱이 되었다. 현대의 관조적인 시선을 담당하는 미지가 사라지고 이런저런 설정이 달라지면서 근원적인 외로움을 다룬 표현이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3명의 상황이나 이야기에 맞추어 타인에 대한 이해 쪽으로 집중했고 창작 과정에서 이쪽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이 주제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사실 작가님 굉장히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읽으면서 그런 감수성들이 느껴졌고 이 다른 뱀파이어물에 대한 참고할 만한 작품도 있었지만 저는 이 세 인물의 이야기가 그냥 전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거기에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그 3명의 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굉장한 친구인데 삼총사인데 조금씩 그들의 그 순간의 어떤 감성들에 의해서 어긋나고 결국 누군가 파멸시키고 스스로 파멸하고 뭐 이런 한 중2병 걸린 남자애들의 사춘기의 그 예민한 질풍노도의식에 겪는 그런 감수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베니싱 대본을 받았을 때 제가 봤던 버전은 뭐 모르겠어요. 트라이아웃에서 얼마나 바뀐 버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대본에서는 이 세 인물이 이렇게 섬세하고 예민한 어떤 감성들로 어긋나고 뭔가 숨을 뻗고 거두고 핥히고 또 움츠러들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 과정을 좀 섬세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작가님과 이야기 도중에 타인에 대한 이해, 쉽게 오해하고 또 어렵게 이해하고 아마 작가님 뒤에도 좀 적어준 내용을 아까 봤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그런 견해도 좀 달아주셨는데 그런 쪽에 좀 공감이 이루어져서 물론 그런데 저는 여기 외로움이란 감정에 대한 중점도 여전히 좀 포함해서 좀 가져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잘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K는 이미 30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고 또 의신은 또 같은 입장이 되었고 또 명렬은 또 앞으로 그게 끝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외로움이란 정서도 사실은 타인에 대한 이해에 앞서기 전에 이미 깔려있는 중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일하게
트라이어 때부터 참여해주신 배우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수정되면서 K의 캐릭터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본 공연 K를 만들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진 배우님. 네. 네, 사실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되게 무심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이런 인물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평소에도 작업할 때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인물이든 내 옆에 있는 존재로서 확인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역사를 가진 인물이 어떻게 살았고 이런 역사를 가진 인물이라면 지금 내 눈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시간대에는 어떤 반응일까? 어디에선 어떤 반응일까가 사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주민진도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친한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이 계속 달라지듯이 K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해갈까가 저한테 제일 중요했고 그래서 억지로 트라이아웃 때와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굉장히 너무 좋은 역할이잖아요. 배우한테 욕심나는 인간이 아닌 존재.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만화 혹은 미술, 뭐 조각 이런 걸 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K 안에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대 어딘가에서 서 있을 때만으로 그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어떤 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어떤 그냥 미술적으로도 네. 그래서 K가 나와 있는 동안은 굳이 신경을 썼다라고 하나로 축소를 하자면 K가 나와 있는 순간에는 예, 그것 자체가 어떤 동사나 감정이었으면 좋겠다. 네. 동사, 예,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고맙습니다. 네. 캐릭터에 관련된 질문 중에 여러분이 주민진 배우님의 K의 행동들을 보면 고양이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고양이 행동을 참고하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참고하신 동물이나 인물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거는 뭐 애녹 배우님이나 용규 배우님도 혹시 다른 거 참고하신 거 있는지 같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집에 TV가 없는데 혼자 유튜브로 내셔널 지오그래피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들은 자연의 상태인 거잖아요. 인간은 교육된 상태고. 인간도 동물이라고 쳤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 예를 들어 뭐 모글리?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아도 자연 상태에서 자라났을 때 우리는 교육된 태도를 만들어내는데 그들은 본능적인 살아남기 위한 어떤 태도를 만드는 거죠. 그 순간에. 주민지는 교육된 것으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되라는 걸 만들어낸다면 동물적인 감각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그게 제일 저한테 중요했고 그래서 사실상 고양이나 이런 걸 참고한 건 아니고요. 야생 동물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동물들을 좀 종류별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랑 조금은 다른데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 느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많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용규 배우님께서는 저요? 참고하신 원래 극을 대할 때 뭔가 다른 거를 참고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뭔가 그런 걸 흉내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좀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는 이런 말을 할까?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저게 왜 가지? 그냥 그런 걸 많이 상상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이나 그런 게 좀 그려지더라고요. 이런 감정이겠구나. 이런 정서로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많이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세종이랑도 얘기 많이 했었고 특히 연출님이나 형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인물 구축해가는 거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애녹 배우님. 저는 동물 중에 캥거루를 참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다른 것 같아. 네, 사실 뭐 저 역시도 용규 배우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떤 그런 흡혈귀의 목이 말라를 부를 때나 이럴 때 어떤 모습들은 상상을 통해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랬을 것이다. 그 목마름이 인간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어떤 짐승, 뭐 흡혈귀 어떤 목마름이라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들을 상상을 많이 했죠. 저기 벽 잡고서 이렇게 돌렸다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표정도 막 이렇게 지었다가 집에서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뭐 하냐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베니싱은 초반에 프리뷰 기간이 있었는데요. 프리뷰 기간 동안에도 조금씩 공연이 보완되고 수정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명렬이 인정받고 싶어서라는 추가된 대사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굳이 대사로 추가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프리뷰를 하고 나서 주변 지인분들이나 뭐 팬분들이랑 얘기해 주셨던 게 그거였어요. 왜 변해요, 얘는? 중간에 왜 갑자기 저렇게 나쁜 애로 변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너무 많아서 연출님이랑 형들이랑 이제 또 공연 와가지고 그런 연습실에서 많은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또 안에 내재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비춰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텍스트나 뭔가 어떤 장면으로 인해서 그런 게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뷰 지나고 연출님이랑 뭐 형들이랑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성공하고 싶다. 뭐 얘가 뭐 하고 있는 뭐 형을 닮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 명렬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걸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것보다는 의학계에서 이제 형 의신이 형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전 사랑하지만 가족들은 절 사랑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형한테 더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형이 저를 점점 밀어냈을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두운 면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죠. 원래 아이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은 집안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받은 가정 환경이나 뭐 그런 교육으로 인성이 잡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아이 같아서 인정받고 싶어서 라는 단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얘 마음은 순수했던 마음이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비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말 잘하고 있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연이 그렇듯이 같은 캐릭터여도 어떤 배우가 연기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받는데요. 베니싱은 볼 때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떠올리다 보니까 두 배우의 다른 점을 찾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의신이 K에게 부위인자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K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부인자에 대한 설명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먼저는 연출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질 못하겠죠.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저 자신이 세운 논리라는 게 있는데 부족한 지식으로 저희가 세운 논리 안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형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살짝 맞췄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의견이 좀 안 맞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부인자를 결국에는 이제 백혈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백혈구가 없고 있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셨을 거예요. 보셨던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짧은 지식으로는 백혈구라는 존재가 있으면 일단 부인자가 들어오면 그걸 공격하는 존재로 봤을 거고 지금처럼 그 형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 부위인자가 백혈구까지 함께 이렇게 안 끌어안는 모양이 된다고 한다면 더 큰 논리적인 기약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백혈구가 지금 이 K의 상처 치유 능력을 보면 엄청나게 뛰어난데 그 치유 능력을 따라가려면 백혈구라는 숫자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라는 설정이 그것도 역시나 더 큰 논리를 불러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세 번째는 이 백혈구의 특징이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치유하다 보면 딱지를 않는 게 결국 백혈구들의 시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분명히 딱지가 앉았을 때 떨어지는 것까지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너무 순식간에 상처가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출부하고 얘기했던 거는 그 능력 자체가 전부 다 V인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상처 치유 능력, 그리고 빛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흡혈에 대한 욕구가 이 V인자 자체에 들어있고, 그 때문에 백혈구는 이제 나오지가 않고, 대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상처가 치유가 되면 다시 백혈구는 생성이 되겠죠. 그 안에서 논리를 세웠던 거였죠. 네, 형님도 다른 사퇴해온 것 같으시죠? 이런 토론을 이제 연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 도의신이가. 근데 또 도현이 형 말 들으면, 그 말도 맞는 거야. 또 다 각자의 이제 이론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의신이를 연기하는 두 배우가 확신 있게 자기 이론을 연기하길, 그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어서 사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론을 말할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의 초자연적 능력에 대해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필은 초자연적 능력이 있는 캐릭터인가요? 있다면 커튼을 치고 의신에게 굉장한 힘으로 제압을 하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왜 의신은 그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답을 하면? 해주세요. 다 해주시면 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실에서 정말 토론을 많이 했어요. K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우리 모두가 좀 하나로 모아진 거는 우리가 정말 현실 세계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자였어요. 그래서 트라이아웃 때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그때는 제가 막 이렇게 벽을 걸어 다니는 적도 있었고. 정말 네. 벽을 걸었다고? 예. 근데 그거는 약간 이제 의신 책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책상을 대고 떴어요? 옆으로 이렇게 걸어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 막 이렇게 물건을 날리는 것도 있고, 뭐 최면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재밌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좀 더 현실에 존재할 법한 걸 만들어 보자 하다 보니, 그러면 커튼이 젖혀진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신은 그걸 우연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그럴 법 하겠다. 근데 하필 그 순간에 K가 손이 움직였던 거고 불이 꺼졌던 거고, 이런 얘기들을 K가 밖에서 배선을 다 잘라놓고 들어와서 얘가 계속 꺼졌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관객분들이 더 많이 상상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를 조금은 두려워요.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서 저는 제가 공연 볼 때 엄청 상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상상할 거리를 저는 연기나 텍스트나 이런 걸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K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그때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거는 힘이 일반 사람에 비해 굉장히 세고, 손짓으로 어떤 바람을 좀 다룰 수 있을 정도의 까지였어요. 그런데 의신이 이제 없었던 이유는 여기는 300년 된 구력이 있는 뱀파이어고 저는 고작 몇 년밖에 안 된,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 다루지는 못, 제 안에 있는 능력이라도 아직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로 설명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가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처가 났을 때 낫고 피를 마셔야 하고 하는 정말 증상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예전에 뱀파이어로 좀 오해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연습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런 존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상과 현지에서도 있을 법한까지 가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마 지금 K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연출님 따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진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뱀파이어가. 지금 이 시대에도. K가 만약 의식이 죽지 않았다면, 의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제 그때는 유일하고 최초지만 계속 이렇게 전혀 감염이 되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또 와 있을지도 모르죠. 나의 종족을 이야기로 삼았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오해를 할 때 이렇게 부풀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극중 안에서도 이거 구척이래. 구척이면 정말 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풀렸는데 근데 막상 알고 나면은 딱 그 정도. 과 그래서 참고했던 작품은 그 렛민의 그 소녀 정도의 특성이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정도, 빛에 대한 민감성, 그 재생 능력, 그 표현력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번 그 병원을 기어 올라가는 정도 한 번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만 우리가 그 렛미가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는 뱀파이어 감독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작품의 K의 능력을 환영시켜보자 라고 했던 부분이고, 사실 어느 정도 영역 정도는 저는 굳이 뱀파이어가 아니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나이 드신 분 유리겔라라는 그런 분이 뭐 숟가락도 쪼그러뜨리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저희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나를 마시하고 장면 있잖아요. 그때 저를 최면수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 3주 동안 연습하다가 모여서 얘기하고 연습하다가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네, K는 그런 초능력이 있는 친구인 거죠? 초라고 하기에는 좀 뭐고 능력이 좀 있다? 여러분들도 연습 한번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장풍도 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내가 부끄럽니? 지금 쏠려고. 그래? 준비 중에 있어요. 자동차도 그러니까 도구의 인간이 되면서부터 인간의 약간 초능력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지법도 사실은 실제 있었던 능력이고 장풍도 실제 있었던 능력인데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총도 생기고 자동차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제한짓지 맙시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명렬이 얘기를 잠깐 다시 해보겠습니다. 명렬이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물인데요. 정작 연구 발표 후에는 아버지와의 통화를 끝내고 매우 격분을 하잖아요. 그 심경의 변화와 아버지와의 전화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렬이 같은 경우는 가족의 사랑을 못 받은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명렬은. 근데 아버지 직업 자체가 이제 의학의 동대문 쪽에 있는 아버지가 심표 같은 거. 의학 종사자인데 거기 좀 디테일하게 해서 생각한 거는 제약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준 거는 이제 도현이 형인데 어쨌든 이 부인자를 빼내서 인류한테 이득이 되는 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쳐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알았을 때 제가 그 논문을 발표했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프레스를 가했겠죠. 능력이 없던 저가 아니라 뭔가 더 있구나. 그래서 더 프레스가 있고. 그래서 전화를 하면 뭔가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내가 발표를 하면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엔 제가 없는 거죠. 그 약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래서 더욱더 자기를 찾으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했던 말들 중에도 뒤에 뭐 조수한테 얘기할 때 너도 나 무시하는 거냐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신한테 돌아가서 얘기할 때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참 자기에 대한 거를 세우고 싶었어요. 제 안에서. 나도 있어. 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왜 나는 뭐 없는 거야? 왜 날 배제해?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심경 변화는 어쨌든 그런 프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을 때, 전화를 끊었을 때는 제가 참고 있던 걸 표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하고, 이건 내 연구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통화 내용은 그 프레스에 대한 내용, 언제 발표가 되는 거냐, 너가 지금 뭘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없는 거예요. 그 연구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명렬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공정은 구하지 맙시다. 여기 마음 어디가 계속 안 해요. 난 명렬이한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꼭 선물하고 싶어. 인정 욕구에 대해서. 네, 꼭 책 선물 받으시길 근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공연 올려놓고 이제 저의 좀 솜씨 부족함이었겠지만 저는 되게 명렬의 시각으로 봐주길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명렬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돼서 근데 물론 테스트적으로 조금 그의 어떤 내면의 변화들을 좀 잘 다뤄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거는 우리 또 잘 해보자. 잘 다뤄주지 못한 좀 미안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작품 이제 K와 의신의 어떤 둘의 관계가 이해되는 이야기지만 명렬의 시각으로 명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구성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전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성품들 명예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가 저는 좀 이렇게 급격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연습 과정에서. 네, 제가 이제 좀 보편적인 인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네, 어쨌든 너무 슬프다고 하니까 나는 너 인정해. 나도 인정해요. 네, 명렬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명렬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다음 의신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의신은 자신을 뱀파이어로 만들어버린 K가 많이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완성된 후에 그 K에게 백신을 주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저 역시 그 의신 자체도 이기적인 어떤 면에서 이타적이지만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1년에 벌어진 일들, 뭐 내가 K를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죽고 또 저 역시도 이제 뱀파이어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 자체를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내가 실제로 귀신도 아니고 난 괴물도 아니고 난 사람이고 이건 병이고 그런 병은 고쳐야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도 그 병 때문이고 그 병을 고치는 게 저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스톡홀름 증후군이 살짝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K와의 어쩔 수 없는 동거를 통해서 그를 증오하지만 어쩔 수 없는 동거를 통해서 애착을 갖게 된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의신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이 K도 연구의 대상으로 봤던 거잖아요.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봐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는 게 그게 어떤 정의, 어떤 그게 인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의신이가 한 뱀파이어를 만나서 오히려 증오했지만 그와의 어떤 동거를 통해서 더 인간 같은 것들을 받은 거죠. 거기서 변화되면서의 어떤 제가 갖게 된 애착, 사랑 그것 때문이라도 고쳐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아마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개가 공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K는 뱀파이어가 된 후 원래 자리로 의식이 계속 돌아가려고 연구를 하잖아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동족으로 만든 걸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시점이 어디죠? 시점이 그러니까 의신을 뱀파이어로 만들고 난 후. 바로 그 뒤에. 만들고 난 후 계속 둘이 그 대립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연구를 계속 할 거야. 네. 그럼 아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을 때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걸 어떤 인물로서 바라봤으니까 주민진도 그렇더라고요. 뭐 하루에도 생각이 뭐 몇천 번씩 바뀌고 아마 제가 저를 합리화시키느라 나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나의 거울 같은 혹은 다른 나를 인지해 줄 수 있는 이런 눈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순간에 너무 그게 합리화가 된 상태에서 물었죠. 근데 그 시간이 흐고
이제 의신이의 태도 변화를 보아가면서 아 내가 이런 실수를 또 저질렀구나 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과 동시에 너무 미안한 마음과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이랑 계속 비슷하게 보면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치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좋지 근데 의신은 이제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그때조차도 나 연구를 더 하고 싶어.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부딪혔을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 어쨌든 저 친구도 하고 싶은 게 있어. 보내줘야 돼. 근데 난 너무 외로워.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부딪혔을 것 같아요. 네. 인간도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혹은 이렇다 저렇다의 어떤 한 가지 노선이 아닌 끝없는 혼란? 네. 인간, 제가 너무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그렇듯 끝없는 혼란 속에 K도 있지 않았을까. 300년을 지났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그렇습니다. 네. 뱀파이어가 된 의신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명료를 물려는 K를 말렸음에도 본인이 명료를 물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명렬은 의신이 가장 아끼는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을 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가졌던 의신이 명렬을 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는 그 순간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의신의 뱀파이어의 본성이 다시 그 순간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뭐 어떤 내가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K를 공격하는 명령을 보고서 그 뱀파이어의 본성이 바로 살아났으니까 그거 자체가 가장 단순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뱀파이어니까 인간을 무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마 대의적인 명분이 분명히 이 안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명렬이가 아유 이게 참 죄송합니다. 명렬이를 명렬이를 살려둠으로써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관련된 것들이 또 크겠죠. 더 많은 희생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게 큰 경인데 이것들이 퍼질 것에 대한 부분들도 염려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다 끝내는 어떤 한 방법으로 여기서 더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명료를 또 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말 잘하고 있죠? 이해가 사실 저는 더 매정하게 죽여 없애기를 레이션을 드렸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아마 연기 시적 연기를 하시는 배우분들은 이미 이 명렬과의 애착이 제가 생각하는 그냥 바라본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에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표현이 아주 잘 해주고 계시죠. 늘 감동받는 부분이고 마침 지난주 JTBC 전체 관람가라는 프로그램에서 구미호 영화가 짧게 나왔어요. 차은 감독이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송재린이 구미호인데 되게 컨셉이 비슷해요. 저도 훨씬 좋은 솜씨로 만들어서 감탄하면서 봤는데 송재린도 이제 붙잡혔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국선 변호사한테 나가시라고. 그때까지는 이제 아주 인간적인 어떤 따뜻한 감성으로 됐는데 결국에는 궁효가 된 다음에는 또 국선을 죽여버리거든요. 그 본성,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본성에 대한 아마 그 얘기가 또 그 작품이랑 또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K는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죽음을 선택한 이유와 K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로 얘기하기가 조금 저는 어려워요. 뭐냐 하면 K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본 건 하나의 인생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 하면 왜 이렇게 나 되게 멋진데? 이거로 K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인생이라 하면 너무 짧게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태어남이 있고 어떤 삶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죽음으로써 마무리되면 이게 하나의 삶이잖아요. 인생이고. 근데 K는 인생이 아닌 거죠.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시간도 의미가 없어지고 주위의 사람도 의미가 없어지고 존재 가치에 대한 인정도 없어지고 내가 나를 존재를 인정한다 쳐도 의미라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죽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게 된다면 하나의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는 너무 얕은 말로 돌파구?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하나 필요한데 도저히 찾을 수 없었는데 의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어떤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저한테 이득이 되면 선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긴 하지만 모든 인간으로 단정지어지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모든 선택들을 하게 되고 K조차도 300년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비슷한 기업들이 같은 뇌에 저장이 됐을 때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까? 그때 당시에도 그냥 너무 외롭고 지쳐있는 어떤 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의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들지만 하나의 인생이 너무 갖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신도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 백신 연구를 계속 하지만 네. K가 옆에서 죽을 때 햇빛 속으로 같이 가는 걸 선택하잖아요. 네. 그 이유와 의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렵네요. 일단 굉장히 그 죽기 직전 제가 죽음을 선택했었을 때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연기하면서 굉장히 복잡 미묘하거든요. 제가 갖게 되는 감정들이. 일단 K를 이제까지는 계속 증오의 대상 혹은 고쳐야 되는 대상에서 이 순간 뭔가 하나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이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저희 죽기 직전의 대화 속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결국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죽어갔을 때에 느껴지는 어떤 상실감? 그게 굉장히 클 거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대화 속에도 그게 있는데 결국 우리 둘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 K는 그것을 감당했지만 아직 혼자이지 않았던 의신이 갖게 되는 어떤 그 두려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그 순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글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거고 스스로에게도 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런 대화를 하고 나와 영원히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있어서도 그 밑바닥에는 방금 전에 또 내가 명령을 물었고 또 내가 그 안에 사람들을 죽여왔다는 어떤 죄책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해서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의신이가 생각하는 가치, 의신이나 글쎄요, 뱀파이어가 된 이후에 대한 가치는 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의신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거는 전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삶,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아닌 물질적인 생명, 그것이 얘한테는 가장 크지 않았을까. 자기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갖게 된 어떤 트라우마로 어떤 가장 최우선은 생명, 삶, 그것도 어떤 정신적인 더 나아간 것이 아닌 그런
물질적인 지금 살아있는 것, 생명.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그렇게 회부할 수 있었던 게 이건 죽은 거니까. 죽은 사람을 통해서 산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면 이런 어떤 그게 이 친구의 어떤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케이와 의신이 모두 죽고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된 명렬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제 머릿속 상상에서는 연습실에서는 쉽게 그냥 한 단어로 피해 축제? 약간 어쨌든 저를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그러면은 더 이상 삶의 목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싹 다 죽여버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 공연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 순간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놓여있는 형의 옷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나를 인정해줄 수 없다는 건 똑같지만, 자기가 어쨌든 변질돼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후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다 안고 혼자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느껴봐.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의신 형을 어쨌든 제 욕심으로 사람들이 다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걸 사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연구를 하진 않으셨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능력도 없고. 왜? 저는 명렬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래요? 그때 이거 뭐 제 취향으로 한번 연습실에 제안만 했었던 건데 그냥 뭐 저는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나는 명렬이 지금 2017년에 볼 수 있는 의상을 입고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에필로그에 이렇게 이 시대 공연이 다 끝나버리고 에필로그 커튼호전에 딱 한 장이 그래서 2017년에 그때 뭐 이런 걸 입다가 지나간다거나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었어요. 다시 공연 내용으로 하나 돌아와서요. 공연 중에 의신과 케이가 갈등을 겪게 되는 부분이 그 마츠모토의 죽음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비명소리가 여자인데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당시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츠모토는 여자였던 걸까요? 이게 작가님 네. 질문이네요. 마츠모토의 시신을 발견한 간호부의 비명소리입니다. 네, 마츠모토는 일본인 남학생이고 경성의전에 다녔던 실제 남학생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1923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경성의전의 일본인 학생 동급생에게 칼질이라는 기사를 보면 송본이라고 쓰고 이제 마츠모토라고 있는 거죠. 송본이라는 학생이 조선인은 기질이 야만적이다 라고 해서 한국인 학생들과 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송본이 칼을 빼서 동급생을 찔러서 경찰서에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선인 학생들이겠죠. 퇴학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학생들 사이 싸울 수도 있다며 조사를 대충 끝내버려서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고 합니다. 막말도 한 거 하고 칼까지 휘두른 나쁜 놈이라 여기서 죽여버렸습니다. 귀여우시죠? 네. 실제 그 목소리는 저희 음악 조감독님 조미연 조감독님 목소리인데 아주 리얼하게 해서 저희 이번에 만든 음악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할 때마다 밖에서 진짜 누가 소리 지르는 것처럼 잘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츠모토는 남학생이고 마츠모토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배우들이 마츠모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회사는 연습실에서도 이 마츠모토의 죽음이 씬에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큰 글자로 가면 앙상블을 써서 마츠모토랑 교수도 좀 쓰고 너가 마츠모토구나. 이게 등장을 가서 배우가 오면 네. 만나고 싶다고. 실제는 남학생입니다. 마츠모토. 그리고 비명소리는 간호부의 비명소리. 네. 그리고 베니싱은 명렬이로 시작하고 명렬이로 끝나잖아요. 중간에 나오는 장면까지 3번 우비를 쓰고 폐가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뭐 의도하신 장면이신지 궁금합니다. 연출님들. 저는 이제 그거를 세 장면을 묶어서 생각하실 줄은 몰랐고, 천둥이 치는 오프닝과 중간은 아주 동일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한 상황인데, 사실은 잘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뭐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셋 다 뱀파이어잖아요. 첫 번째는 K 300년 묵은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장면이 되고, 두 번째에서는 의신이 뱀파이어가 된 장면이 되고, 마지막은 명렬이 뱀파이어가 된 장면인데, 저희가 이해를 다루면서, 이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결국에는 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스킨딥이라는 넘버에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제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가능을 전제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하나의 가정을 둔 건데, 어쨌든 완전히 그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작품 안에서는 상징적으로 상대방이 되어서 나를 이해해보는 어떤 그게 큰 하나의 척추처럼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사실 이런 내용은 영혼이 막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장르의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계속 우리의 화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사이 못하시잖아요. 네, 그렇듯이 제가 되어보지 않으면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하고 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그 장면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전 질문을 마치고요. 현장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연출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여기 준비되어 있는 포스트잇 판에서 질문을 한 개 정도, 한 개씩 뽑아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요. 뽑아요. 네네네.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랜덤으로 뽑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뽑는 거구나. 네. 뽑아서 질문 읽어주시고 같이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순이. 본인께 아니어도 궁금한 거나 아니면 내가 대답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녹에게 팬이란? 주신 거예요? 게임을 몰라. 게임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 펜이 그죠? 펜이 여기서 알아요. 매일 보고서가 와요. 아 진짜요? 보셨어요? 그 부끄러운 순간을? 근데 제 작품에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정모 네. 배우. 애증하죠. 네, 회의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펜입니다. 그 순간 정말 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깨물어서 쓸까?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배우의 얘기를 들었어요. 네, 펜이 없어서 갑자기 깨물고 썼다는 얘기도 들었고, 아니면 뭐 여기 있는 뭐 이런 게 펜이라고 생각을 하고 쓸까? 그 순간 아마 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너무 난감한 순간이었는데, 예, 어떻게든 그래도 신을 이어가려고 나중에 위로의 박수를 쳐주셔서 좀 감사를 했고, 나중에 저 펜이 저쪽에 떨어진 걸 봤을 때 저 펜을 어떻게 네, 혼내보셨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이 유명한 사건이 돼서 어느 분이신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 세 개. 다 고르셨어요? 네. 다 고르셨으면 앉아서 답변해볼까요? 네, 저는 형이 줬어요. 명순이 이름의 탄생 기와와 용규 명렬에게 명순이는
명순이. 원래 얘를 명렬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원래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공연장 와서 얘가 너무 쓸쓸하게 혼자 저기 앉아있는데 계속 앉아있거든요. 끝날 때까지. 근데 아무도 쟤를 안 봐요. 그래서 쟤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싶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연습실에서 막 팔 뽑히고 발 뽑히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한 친구예요. 그러면은 명렬은 의심밖에 없잖아요. 주변에 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친구가 있어도 마음을 안 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인형 갖고 노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약간 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용규, 명렬에게 명순이는 제 친구입니다. 제 얘기를 가장 잘 들어주고요. 아마 제 얘기를 여기 계신 분들보다 가장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순이의 이름의 탄생 비화는 어쨌든 그래서 명렬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 뼈가 여자 뼈인 줄. 저 뼈가 여자 뼈래요. 그래서 그러면 명렬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지? 하다가 명순이 할까? 그래서 명순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저렇게 다리를 꼬고 항상 앉아있는 제 친구 명순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응급수술 이후 명렬이가 경찰에게 메스를 넘겨준 이후 굳이 의신에게 도망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반에는 어쨌든 그런 중간중간에 변해가는 과정이 제 안에서는 뭔가 확립이 됐었는데 그게 잘 비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막공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할 것 같긴 한데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명렬 입장에서 처음으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메스를 건네주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했던 이용만 당했던 명렬이가 그래 이제 형은 감염도 됐고 더 이상 의사를 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그런 형을 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 욕심은 인정받는 거지만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게 큰 거니까. 그래서 형을 밀어내게 되죠. 밀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더 확실하게 형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얘 마음의 심경 변화가 엄청 180도 확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지를 갖고 있는 건 그거죠. 추후에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 존경했던 이 형한테 다시 돌아갔을 때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 방법. 모든 건 설계지만 제가 생각해놓은 설계지만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잔머리가 엄청 좋은 거죠. 미안해요, 거기까지 해서. 저는 답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에녹 네, 저는 그 많은 분들이 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해드렸으니까 마지막 실험 후 K의 환청이 들리는데 저는 가끔 널 인정해로도 들릴 때가 있고 너도 인정해로도 들릴 때가 있거든요. 실제는 어떤 건지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널 인정해 라는 게 원래 녹음된 파일은 맞고요. 근데 이거를 환청이 아닌 그 K가 텔레파시로 보냈다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안에서의 해석은 그 주사에 대한 어떤 내성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환청으로까지 들리게 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순간에. 그리고 환청이라는 부분들은 결국 제 안에 제가 저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그 K한테 들었더라도 저 자신이 저 자신을 생각하는 또 다른 내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서로의 역나요. 자신이 다른 역을 만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연습하면서는 K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열심히 한 이만큼 5분 분량을 혼자 다 얘기해 놓으면 혼자 이걸로 혼자 시선을 다 가져가니까 아니 이런 뿔 같은 게 그 연기도 굉장히 내면 연기가 어려웠을 텐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킨딥, 나를 마셔 이런 부분들은 배우라면 누구나 좀 탐낼 만한 그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렬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어려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은 우리 용주가 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형은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명령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돼? 형 캥거루. 저는 명령 같은 역할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어떤 한 인물의 다양한, 그러니까 한 인물로서 살아가는 걸 가져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상상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알렉스였잖아요. 저는 극속에서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의신하고 싶어요. 계속 사랑받을 수 있게. 명렬한테도 사랑받고, 태희한테도 사랑받고. 녹록지 않아. 노기 형이라서. 저가요? 저요? 네. 무대에서 연기하실 때 관객들의 표정이 잘 보이세요? 맨날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걱정이 돼요. 일단 이거는 이제 배우마다 달라요. 배우마다 다른데, 근데 같이 일을 해보면 느낄 수 있어요. 이분께서 전문용어로 제4의 벽이라고 하죠. 이게 처지는 분들이 계시고 그걸 열어놓고 완전히 호흡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생각보다 무대 위에서 그 인물로서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잘 못 봐요. 어떤 표정이 이쪽이 객석이구나를 인지하는 시점은 있을지언정 이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지는 너무 어렵지 않아? 그걸 체크하기가. 무대 위에서도 할 게 너무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팬 사건 있었을 때는 연습이 됐어요? 예, 정확히 다 보이더라고요. 마음껏 하세요. 저는 공연 볼 때 이러고 봐요. 입거리고. 네. 푹 빠지면 이러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민진 배우님이 하나 뽑아주셨는데, 천장에 나뭇가지랑 같이 있는 조명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너무 멋있죠. 저희 이제 이 무대 전체 컨셉은 조금 이질적인 것들로 조화를 이뤄보자 했어요. 네. 인간이 만든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또 자연의 요소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것들이 크게 이제 우리 작품의 주제랑 통하고 있어서 이질적인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겠죠. 뭔가 좀 슬픈 결과가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저 나뭇가지들은 사실 혈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창문 뒤로 나오는 그 나뭇가지도 아주 혈관처럼 잘 보일 수 있는 이 피에 대한 양면성도 좀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피가 누군가에게 생명이지만 누군가에게 죽음이고, 그런 어떤 인간의 양면성, 또 모순된 어떤 인간의 모습들, 명예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또 뭐 다른 캐릭터들도 모순된 모습들을 나타내요. 그리고 곳곳에 피가 묻어 있어요. 이런 데도 붉게 돼 있고, 저 빨간 꽃이 원래는 하얀색 꽃이었겠죠. 예, 저거는 이제 영화 스토커의 한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얀색 꽃이 피가 탁 튀면서 빨갛게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디자이너한테 요구를 했고, 곳곳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피의 자국들이 있어요. 피 자국들이 곳곳에.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이면서 영원하게 죽음이면서 그런 요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 조명도 사실은 저 디자인은 그 병원이나 실험실에 있을 법한 조명 위에 자연의 요소로 되어 있는 거죠. 이질적인 것으로 조화를 이뤄보고 싶었습니다. 다들 해주실까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윤규 배우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많은 것을 연습실부터 지금도 계속 꾸준히 배우마다 다 생각하고 그런 걸 무대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공까지 노력해서 더 완성된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일단 무대에 직접 이렇게 올라와서 객석을 바라봤을 때 채워지어 있지 않은 자리들을 보면서 힘들지만 뭐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 봤을 때 저희가 정말 힘든 어떤 날이었는데 그때 저절로 힘이 난다라는 얘기들을 서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뭔가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게 되고 제가 늘상 하는 말이기도 한데 작품은 관객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작품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인생은 한 번 사는 거니까 좀 재밌게 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요. 주민진이가요. 근데 한 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와주셨고, 네. 이거는 이제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2017년도에 12월 5일이죠. 5일에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함께 있었다라는 거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아주 이 순간을 다 다르게 기억하겠죠. 여기 계신 수만큼. 하지만 우리 분명히 여기 함께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인생이 왔어요. 이렇게 많은 인생이. 이게 진짜 너무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공연으로서 정말 열심히 해서 보답할게요. 네. 아플 시간도 없이 지칠 시간도 없이 여러분들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네, 진짜 사생활이고 뭐고 없이 그냥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올려놓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지금까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은 거의 하루 3-4시간 밤마다 배우들과 문자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이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슬프더라고요. 되게 많은 사람이 노력한 결과에 솜씨가 부족했나, 오케이 나는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괴로움 때문에 너무 자괴감도 들고 산에 들어가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명렬의 가사 중에 있잖아요. 나는 지나쳤고 그는 마주쳤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지나쳐서 다시 안 찾아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분들도 당연히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들 마주쳐 주셔서 또 손 내밀어 주시고 또 관계를 맺어 주시고 함께 오늘 순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는데 순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의신이를 얘기해 주시고 K를 얘기해 주시고 또 명렬이를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또 하나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걸 목격하면서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오늘 이렇게 또 가득 메워주시는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관객들의 어떤 그 외로움과 좀 뭐랄까 관계에서 이해받고 싶은 이 감성을 힐링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관객들의 어떤 그 열정과 그런 참여에 의해서 굉장히 힐링되는 그 순간이 됐어요. 어쨌든 제가 전에 듣기로는 또 우리 베니 씨이 또 잘 된다면 또 관객들을 찾아갈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때가 되었을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더 마주치고 더 선배님과 더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또 공연으로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저도 민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더 공부하고 더 해서 더 열심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베니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것만 듣고 이건 네네네. 이제 작품 내용적인 건데요. 그 전체적으로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어요.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용없다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걸 향한 지향이나 노력의 순간들이 다소 삐걱대더라도 그런 순간들 자체가 의미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K가 죽지 못하고 길고 지겨운 삶을 살며 기다리는 건 결국 어떤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K에게는 그것이 이해의 순간이었고 K와 의식은 분명 이해의 가능성을 지닌 순간, 충분히 아름다운 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극중 순간들이 비록 삐걱대더라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고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본 명열의 가사, 반짝이며 부서지던 순간의 조각들에 이런 생각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사람이 만일 영원을 살더라도 결국 어떤 의미 있는 순간이 없다면 허무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에게 행복한 한 순간이 있으면 그런 순간은 머릿속에서 영원히 남아 반복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유한성을 뛰어넘는 가장 멋진 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인지하는 어떤 순간의 끝없는 확장이 영혼을 넘어서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래서 둘의 죽음은 행복한 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베니싱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